우리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조 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15분 안으로 빠른 속도로 한국어로 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각 부처 및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할린 동포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다른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단지 대한고려인협회를 대표하기 때문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어권 고려인 전체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구소련 지역에서 이주해온 고려인의 권익을 지키고 그들의 존엄을 보호하고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있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체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삶 통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애 그 자체가 사할린 동포 후손의 지위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행정 정의를 넘어선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일제감정기에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려가신 1세대 사할린 동포였습니다. 그분들의 평생 소원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지만 결국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 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셨기에 귀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고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자랐으며 17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저는 사할린 동포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5년 전 일반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사할린 동포일까요? 또는 고려인 동포일까요? 아니면 러시아계 한인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정체성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분류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삶을 대변하는 실제적 질문이며 우리는 이제 출신이나 서류상의 조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을 재정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이 물음은 단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현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나누는 기준은 민족적이지도 문화적이지도 이제는 심지어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경계는 오직 행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뿐이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류나 분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함께 일하며 함께 늙어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입니다. 단지 시스템만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구소련 출신의 러시아어권 한인들이 12만 명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들은 물론 사할린 동포 2세, 3세, 4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포스트소비에트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며 서로 결혼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누가 고려인 동포이고 누가 사할린 동포인지조차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출생지, 서류상의 문구, 역사적 기록으로 사할린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미 새로운 현실 속에서 서로 엮여 있으며 그 경계의 시간과 운명, 함께 살아온 생활 속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분리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분 짓는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저는 안산 고향 마을에 거주하시는 우리 사할린 출신 고려 동포 어르신들을 국가로부터 마땅한 보살핌과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존중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는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73세 화가입니다. 고려인 화가입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풍부한 삶의 이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금도 마지막 남는 돈으로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매일 어디에서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얻어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가 정책이 바깥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포용 정책, 부모 잃은 사할린 2세들만의 대상으로 한정이 되었다면 이미 한국에 돌아와 일하고 정착한 젊은 사할린 3세, 4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할린 출신 아니지만 동일한 이주와 문화 단절, 역사적 귀환의 서사를 지닌 다른 러시아권 한인들은 왜 배제되어야 합니까? 왜 부모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의 확대를 논의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이 땅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입니까? 그들도 이 나라의 일원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시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의 사례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감차tka 출신이고 또 한 명은 사할린 출신입니다. 두 사람의 부모는 똑같이 모두 한반도에서 그것도 분단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차tka 출신 친구의 어머니는 93세에 부산에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자신의 국국이라 여긴 나라에서조차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반면 사할린 출신 친구의 부모는 단지 출신지가 사할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재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의 형식적 기준에 따라 정책이 운영될 때 현재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정책의 형식적 기준을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할린 동포와 그 외에 고려인 동포를 구분하는 낡은 그 분류는 내부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관점에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소속 여부가 아닌 단지 출생지가 누구의 권리와 기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사회, 이것은 포용이 아니라 제도화된 배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포용인가요? 아니면 반대 배제 정책인가요? 국가는 언젠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빠를수록 우리 사회의 대화는 더 정의롭고 정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길은 경제적 기적이나 한류의 영향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동포의 정의롭게 다가가는 정책에서도 비롯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깥에서 보이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현실이 훨씬 더 냉혹하고 지열합니다.